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주 부동산이 다 죽었다. 전반적으로 상권의 붕괴에 의한 이 제주도 가장 센트럴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시에 속한 노용동 쪽 이 상가 상태가 굉장히 지금 험악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 제주도가 너무 비싸. 그죠? 이 부분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주도 가느니 차라리 일본 가는 게 훨씬 비용적인 이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죄다 많은 관광객 선택의 수요가 바로 일본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제주 관광 지금 실적이 훅 하고 떨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8% 거의 20% 가깝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국인이 한 14만 외국인은 한 6천 명 정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해물 뚝배기를 먹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아니 뚝배기 먹다가 경기 일으키게 생겼어.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이 지금 가격 급등세를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일본으로 가는 게 낫지 왜 제주도 가서 내가 바가지를 쓰겠냐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죠. 이런 이유 때문에 단거리 해외여행 특별히 일본 노선 승객이 900만 명 역대 지금 최고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엔저가 그동안 저공 비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가면 상당히 그래도 좀 풍족하게 여행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절하가 아니라 엔화 절상. 그러니까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조금씩 단계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역 전쟁, 그러니까 관세 정책에 의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신에 타국에, 그러니까 미국과 교역을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자국의 통화 가치를 좀 높여라.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좀 낮출게. 이렇게 해서 미국이 수출의 어떤 틈새를 지금 뚫으려 하죠. 이게 트럼프 집권 지금 초반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게 4월, 5월, 6월로 가면서 이 자국의 주식 시장과 또 그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 그래서 지금 일본 엔화도 지금 강세로 가고 있고요. 위안화도 절하 쪽으로 움직이려다 요새 관세 분위기가 아주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절상 쪽으로 움직이고 일본과 중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 원화 가치는 다시 달러 대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고요. 이렇게 자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인플레 요소를 좀 불안 요소를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도 있겠지만 이 도요타 같은 경우는 엔화 강세 때문에 순이익이 35%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엔화 강세 자체가 수출 기조에는 굉장한 어떤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관세 조치로 말미암아 1조 7천억 수익이 줄어들고 그리고 엔화 강세는 무려 7조 2천억. 그만큼 이게 자국의 통화 가치의 절상 효과가 수출을 주도로 하는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뭐 먹고 살아? 수출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원화 절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중간재 잘 가공해서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힘입어서 뭔가 수출 루트를 뚫어야 되는 건데 원화가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절상되게 되면 수출 기조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부분을 지금 미국이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2의 플라자 합의. 결국에 가서는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낮추고 교역하는 국가의 통화 가치를 높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이 달러 환율 1,400 거의 한 60원, 70원 되다가 지금 1,400원까지 내려. 그만큼 달러 대비 원화가 좀 강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일본 엔화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뜨면 반대로 읽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빨갛게 변해간다. 결국 자국의 통화 가치가 좀 강해져 간다는 건데 지금 원화 가치가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라서 고스란히 그림자처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화 강세 장점과 단점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일단 장점은 원자재 가격이 좀 저렴해지고 인플레이션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지금 한국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하고 딱 직렬 연결 함수 관계로 쫙쫙쫙 막대기를 딱 찝듯이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제품의 달러 가격이 상승하면 가뜩이나 관세 장벽 때문에 수출 장벽이 좀 위태위태한데 이거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어. 일단 수입,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한국의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훅 하고 떨어지죠. 그리고 환차선 위험증, 그러니까 원화 가치 대비 원화가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싼 원화를 좀 사가지고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달러보다 조금씩 높아져 가니까 자본 유출 가능성도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관세 쇼크, 한국이 결국 이 수출에 내수에 뭐 엄청난 영향을 받아왔는데 자국의 통화 가치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면 한국은 0%대 성장률 이외에도 더 마이너스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KDI가 오늘 수치 뭐 1.6%에서 0.8%로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출 증가율을 눈썹이 날리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조정한다는 건 그만큼 지금 수출 전망이 안 좋다는 얘기고, 코스피 역시도 지금 외국인 자본이 매일매일 빠져나가는데 오늘은 좀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6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데 기관이 뭐 마이너스 1600억 정도 빠지고 있죠. 그만큼 지금 해외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환율이 올라도 빠져나가고 원화가 조금 강세를 띄워도 빠져나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뭐 외국인이 여기는 뭐 직접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네요. 1100억 정도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스피 기관의 어떤 팔자의 분위기 따라서 오늘 이 장이 딱 개장하자마자 뭐 2630대 정도 초반 약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금융 전반의 어떤 모습들 뭐 고스란히 이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4월 금융동향 보고서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이런 식으로 한국의 어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좀 약해지니까 상당폭 하락할 수밖에 없겠고요. 가계대출은 대신 또 올라서고 있어. 4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폭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금리는 내려올 생각 안 하죠. 예금 금리는 팍팍 그냥 막 군홧발로 밟듯이 그냥 짓이기듯이 거의 뭐 3%대 예금금리 발견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엄청 실이 지금 내리고 있는 거고, 주담대 금리는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뭐 가계대출이 이런 상황에서 또 커져나간다는 건 굉장히 또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무려 1150조, 주담대만 3조 7천억 정도 늘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자금 역시도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거 좋은 시그널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기업이 계속적으로 대출을 확대한다는 건 그만큼 투자를 확대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업 대출 잔액 14조 4천억 증가분 그런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포인트가 배당금 지급, 부가가치세 납부 등 계절적 수요가 겹친 영향이다. 그만큼 현금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땡겼던 거고 그거 다 나가는 돈입니다. 호주머니 속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냥 다 털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 자금 수요가 살아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시중은행들은 우리가 인심 크게 쓸게. 주담대 가상금리 그냥 1년 만에 인하해줄게. 주담대 가상금리 내린대. 얼마만큼? 뭐 0.08% 정도 내려줄게. 라는 그런 어떤 추이로 가고 있는데 예금은 1%대로 내려가고 대출금리 뭐 내려봤자 0.08%밖에 안 내리는데 그냥 4% 중반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고금리 그 자체. 그러니까 영끌족들이 뭐 부담은 뭐 이만저만이 아니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뭐 2% 초반에서 1%대로 뭐 급속도로 지금 식어가고 있는 와중에 대출 금리는 뭐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고 용의 궤적이죠. 쫙 상승을 했다가 조금 하강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4.17%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혼합형으로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받아서 좀 돈을 땡긴 영끌족들, 그러니까 좀 무리해서 집을 사신 분들은 2%대 금리를 물었는데 지금 2배 이상 올랐잖아. 4.17. 아무리 그러니까 은행에서 국민은행이 1년 만에 주담대 금리 인심 쓰듯이 내린다 했지만 0.08% 찔끔 내렸어요. 그냥 빗방울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사막 위에 떨어지는 거랑 그냥 씩 하고 그냥 증기가 돼서 사라지는 것처럼 전혀 표가 나지 않는 그런 어떤 금리 수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 뭐 굉장히 주담대 금리가 강성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첫 거래 이것도 참 좋은 상품 아닙니까? 근데 첫 거래 우대 금리가 이걸 또 0.2% 인하를 했어. 그래서 완전히 3% 금리가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은행 예금 금리는 거의 뭐 2% 중반 또 1%대로 가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고 있고요. 기본금리 2%대에서 1.8%대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잇따라 예금 금리를 계속적으로 낮추는 이유, 아니 뭐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내린다는데 우리도 금리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예금 금리를 내리고 주담대 금리는 그냥 등 뒤로 딱 숨기고 있는 거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뭐 등등 해서 예금 상품 최대 금리는 뭐 2%밖에 안 되고요. 결국에 가서는 금리는 개미지옥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내가 여윳돈을 은행에다 파킹해 놓으면 그 여윳돈이 돈에 돈을 낳는,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전혀 뭔가 이 생산적인 어떤 이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니까 뭐 일단 주담대 금리 거미줄을 딱 쳐놓지 않았습니까? 은행들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땡겨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적으로 고금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거미줄에 불과한 거라. 내가 한번 딱 걸리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계속 원금 또 이자 갚느라고 뭐 굉장히 좀 후달리는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삶의 질이 뭐 뚝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계속해서 나는 돈을 쫓아가야 되고 돈이 나를 쫓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돈을 쫓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 뭔가 쫓기는 인생이 되다 보면 삶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좀 즐겁고 뭔가 행복한 일들을 기대하는 나날이 돼야 되는데 돈에 쫓기다 보면요 이게 안 보여요. 작은 일들, 만족할 수 있는 일들 발견하기 어렵게 됩니다. 무조건 주담대 이렇게 무리하게 딱 걸려버리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예대 마진 폭이 계속적으로 커져버리면 이게 골이 깊은 리스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지금 집 팔아도 빚 못 갚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목숨 걸듯이 어마무시하게 정말 무리해서 대출 받았는데 이거 집값 올라갈 생각을 안 하네. 영끌족들 입장에서는 빨리 집 처분하고 빨리 내가 정상적인 생활 좀 복귀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이 집 팔아도 내가 빌린 돈을 못 갚아. 서울 그래서 주담대 연체율이 0.35% 통계 작성 이후로 지금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자 내기도 힘들다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 가서는 지금 매물량이 8만 5천 건에서 8만 4천 건, 다시 8만 4천 건에서 무슨 핑퐁 게임 아니야? 계속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지금 뭔가 이 매물로 나온 집들이 회전이 안 됩니다. 렉이 딱 걸려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뭐 간보기 장세이기도 하지만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고점에 물린 집값을 뭐 무리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거래량 뚝 떨어지니까 지금 거래가도 떨어지는 거 보세요. 같이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반대로 움직였거든. 거래량이 좀 떨어져도 거래가가 워낙에 서울에서 고점에 물린 아파트들 뭐 서로 살려고 뭐 눈이 뻘게 가지고 그냥 내가 뭐 깃발 꽂는 애 많네 하다가 결국에 집값 추이가 완전히 지금 뭐 횡보하는 느낌, 그리고 하방 압력을 확실하게 받으니까 이거 거래량 떨어지면 확실히 거래가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서울 집값의 풍향계 헬리오시티가 5월 달에 딱 한 건 나왔습니다. 거래가, 실거래가가 27억에서 지금 25억까지, 그러니까 2억 이상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뭐 토호제가 재지정되면서 송파구의 분위기가 확 얼어붙은 그런 면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금융적인 상황과 또 경제적 상황과 또 앞으로 이 거래량이 위축되면서 거래가가 상당히 이 임팩트, 커다란 충격을 받는 모습들을 이 지금 헬리오시티가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 집값 풍향계들이 이게 간보기 장세인 것 같지만 5월 거래 딱 한 건 나왔는데 확실히 2억 이상 떨어지는 그런 어떤 하방 압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겠고요. 과연 집값 정상화까지는 어느 정도의 타임라인이 걸릴까라는 어떤 예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변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국의 자산시장, 아파트 가치는 굉장히 휘청거릴 수 있는 대조정기의 분기점에 분명히 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달에 과연 아파트 시장 결국에 뭐 폭등하느냐 아니면 뭐 폭락하느냐 양극단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해야 하는 실수요가 선택적인 어떤 수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어떤 이 가격 수익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 굉장히 엉망진창이었죠. 너무 대출을 그냥 들이다
퍼주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 8월까지만 해도 뭐 한 달 동안 9조가 늘었어요. 그 정도로 금리 상태는 뭐 고공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대출을 무한대로 풀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뭔가 좀 잠재울 수 있는 정확한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확실히 뭔가 집값이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부천대장지구 이편한 세상 오늘 딱 하루 남았습니다. 15일 마감을 하게 되는데 신혼희망타운이죠. 5블럭, 6블럭 마곡지구와 가깝고요. 강서구와도 뭐 엄청나게 가깝죠. 근데 지금 본 청약이 끝났는데 본 청약률이 76% 굉장히 높은 이 수치를 찍었어요. 남은 138가구가 이제 오늘 15일 날짜로 해서 플러스가 돼가지고 마감을 하게 되는데 A5블럭이 638세대, A6블럭이 461세대, 여기에 138세대까지 가세해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46 타입이 4억대, 55 타입이 5억대입니다. 비교적 좀 젊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안전망을 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마곡과 강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세와 좀 비교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홍대선 또 들어오기 때문에 뭐 홍대까지는 뭐 20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는 지난달에 냈고 12일부터 월요일부터 지금 오늘 목요일 15일까지 접수를 받기 때문에 좀 잘 필터링을 하신 다음에 이 선택의 어떤 결정 여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은행금리 추이 잘 살피시고요. 고점의 집값도 문제지만 고금리는 더 큰 문제죠. 향후 뭐 내 인생을 뭐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상제 공공분양의 우회로 늘 염두를 해두시고 마감 날짜들 좀 촘촘히 잘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도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부동산 상황이 굉장히 뭐 혼조세로 가는 듯 하지만 확실하게 6월 이후에는 뭔가 뚜렷한 부동산 정책에 획기적인 어떤 변화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뭔가 불안불안하고 뭔가 다 뒤집어질 것 같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과 같지만 뭔가가 확실한 어떤 루트를 뚫을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분기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구축은 이제 이 가격대가 상당히 조정이 될 것 같고요. 신축 분양가는 뭐 계속 오르겠지만 뭔가 우회적으로 뚫을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관망하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펌프한 북극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